일단은 실행 먼저 해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막는 것까지 했어요. 이미지 크기도 고려했고, 그리고 이제 트루벌스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키가 눌려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키를 누르는 동안 이제 누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가 true예요. 키다운. 그리고 뗀 상태가 false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필요 없는 거 먼저 좀 지울게요. 얘는 이제 지우고,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X좌표의 값을 어떤 키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왼쪽 키를 눌렀다 그러면 감소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다 증가하고요. X좌표의 값을. 그래서 캐릭터의 X좌표 위치를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이 화면에다가 그리고 있죠. 그리고 어떤 키를 눌렀는지 나오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에 했던 거는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이미지 불러올 때 이런 클래스를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핵심은 변화를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나랑 다르게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거나 변형해서 다른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좀 이거랑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한데, 옛날에 보면 그 곰플레이어라는 그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터에그로 닷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가지고 이 플레이어 있죠? 여기선 이게 플레이어인데, 이 주변에서 이런 우리 게임으로 따지면 에너미 같은 애가 얘한테 계속 와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한테 부딪히지 않고 방향키, 여기는 이제 상하좌우 전부 다 되니까 상하좌우 키를 이용해가지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여기에 닿았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것도 파이 게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하던 걸로 계속 할 거고요. 이제 할 거는 지금은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캐릭터가 발사하는 투사체 같은 걸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투사체 이미지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얘 했던 것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로드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웹이지? 1 png 이런 식으로 미사일 png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사체로 쓰고 싶은 이미지 뒤에다가 png 붙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뭐로 할까? 로켓? 로켓은 조금 그런데?
좋아하는 캐릭터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걸로? 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로켓이니까.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고, 여기에다가 저는 상당히 기네. 로켓, 저는 로켓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름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해주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ICBM 같은 거 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쓰셔도 되고요. 네. 좀 팁 같은 거 드리자면 미사일 관련된 용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PNG 파일로 할 거고, 그러면 여기랑 이제 비슷한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미지까지 다운로드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어 추가했던 것처럼 얘도 하면 되는데, 이제 일단 우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 게임이 켜지면은 그때가 발사 바로 되면 안 되겠죠. 미사일이니까 발사라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만 발사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까지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장된 이미지가 이 화면에 나오게 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것도 좀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미사일 이미지 게임 화면에 노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노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노출하는 것부터 해야죠. 왜냐면 이제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로드부터 해야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져오고 뭐 사이즈 변경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로켓 이렇게 하고 일단 뭐 플레이어라고 쓴 거를 다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로켓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하나 간단하게 불러왔죠. 체인지 사이즈 얘는 알아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랑 크기가 겹치니까 20에 40 1대2 비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 변경까지 했고,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쵸? 겹치죠? 얘가 처음에 잠깐만요. 이거를 좀 중앙에다 맞춰놓고, 이게 게임 시작됐을 때 화면이죠. 그냥 중앙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내 플레이어의 기준점인데 여기에 나올 겁니다. 이 상태로 하면.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원점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이라고 할 거고,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로켓. 그러면 이제 실행해봤을 때 여기에 나오죠?
일단은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하죠. 왜냐면 이미지를 불러오고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다 지정하느니 클래스라는 설계도 안에다가 xy라는 이런 변수, 디스턴스라는 변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 작업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됐든 화면에 나오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노출하는 거. 우선은 캐릭터의 위치가 여기 원점에 있는데 여기에 생기는 거는 이상하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내가 뭘 빼먹은 건 없고, 일단은 스페이스바를 이 상태에서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서 깜빡거릴 겁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입력에 감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키다운인 상태에서 눌렀을 때 얘는 아마 스페이스일 거예요. 스페이스. 그리고 라이트 무브는 뭐 나중에 좀 바꾸죠. 나중에 필요할 때. 오케이. 여기는 뭐 뻘 쓰겠고. 근데 이 키 업다운 여기 안에서 얘네들을 엘if로 묶으면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조건문으로 묶으려면 elif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레프트, 라이트, 스페이스바 이거 순서대로 했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동시에 눌리는 판정 안 나오겠죠? 왜냐면 반복문이 도는 동안에 계속 눌려있는 상태니까. 무슨 상태냐면 이 왼쪽 키 있죠? 이 왼쪽 방향 키를 계속 누르고 있고 오른쪽 방향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데 순서가 1, 2, 3 이 상태예요. 그러면 반복문 도는 동안에는 1번 왼쪽 방향 키가 눌려있는 걸로만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일단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랑 떨어졌을 때를 추가했으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일단 스페이스 무브였고 그리고 한 번에 아니다, 여기는 일단 둘게요. 일단은 스페이스 무브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트루일 때는 좀 경우가 다르죠. 이것도 이제 입력에 따른 변화고요.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면에 미사일 그리는 건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잠깐 에러 발생.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잠시만요. 스페이스 무브 없죠? 스페이스 무브를 스페이스 무브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행해 봤을 때 근데 또 이번에는 뭐가 문제지? 안 움직이는데? 하이게임의 스페이스? 이거 K 언더바 이것 때문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잠깐 또? 85번 줄? 두 군데지?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네, 이번에는 에러 없고 제가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왜냐면 내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X좌표의 값을 변동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키 인식된 거는 확인했고요.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 지금 상태는 오른쪽 방향 키랑 스페이스바가 연동된 겁니다. 그러면 하려는 거는 이제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한 이쯤 가운데, 캐릭터의 가운데쯤 여기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투사체를 발사하겠다는 거니까 누르는 순간 보이는 게 맞겠죠. 누르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때 그려야 되고 처음부터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게임 시작해놓고서 내가 투사체를 발사하려고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투사체가 여기에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발사체가 아니잖아요. 발사 한번 하고 나면 윗방향으로 쭉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미사일이 진행 방향으로 가는 중에 내가 왼쪽 키를 눌러가지고 캐릭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미사일도 같이 움직이면 안 되죠. 미사일은 내가 어떤 키를 누르든지 이 화면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이 움직일 때 방향키를 누르는 것과 별개로 하던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서 여기로 이동했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미사일이 또 발사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우선 이런 걸 다 하기 전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미사일이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이 생기는 위치 기준이 있죠.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고,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아무데나 생기면 안 되죠. 위치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로. 근데 이제 미사일의 X좌표랑 이 플레이어의 X좌표가 같고 Y좌표만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미사일이 원하는 곳에 위치하니까. 네, 근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플레이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이 화면 중앙에 생기는 건 맞는데 플레이어가 여기로 이동했는데 미사일이 여기서 발생됐다? 그것도 안 되죠.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때그때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러면 조금 위에 있어야 되죠. 미사일 발사체는. 그러면 미사일의 좌표를 계산할 때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좀 편하겠죠. 좌표는 변수로서 남아있으니까 플레이어.x, 플레이어.y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미사일의 위치가 지금은 원점에 있으니까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내가
스페이스바를 한 번도 안 누르고 피하기만 할 거라면 미사일은 여기서 불러온 거를 낭비죠, 사실상. 지금 이 코드상에서는 미사일이 있는 겁니다. 단지 쇼라는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블릿 메서드를 안 써가지고 전사 작업 안 됐을 뿐이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면 얘는 낭비예요. 그래서 이 만드는 거 위치를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러오는 작업을 언제 해야 좋을까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 일단은 얘는 잠깐 지우고 옮길 거니까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미사일이 나오게 할 거니까 그때가 되겠죠. 스페이스바가 눌린 상황이니까 스페이스 무브, 여기 스페이스 무브로 해야겠는데? 스페이스 무브가 true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여기가 true일 때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때 가서 생성해도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기도 전에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스페이스 무브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보이는 작업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보이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고 누르고 있을 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상태일 때 전사 작업을 해주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눌리긴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리는 작업은 스페이스 무브 얘가 true일 때만 하는 거고 플레이어 X좌표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unsaved change 이거 오케이 무시하고 일단 미사일의 위치부터 미사일의 위치를 플레이어 X랑 플레이어 Y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올 거고 별로죠 근데 일단은 기준을 오브젝트의 기준이 왼쪽 상단이라고 했죠. 왼쪽 상단 좌표.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이 중간쯤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미사일은 여기 이만큼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좌표를 알맞게 변경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이 점 옮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래야겠죠? 일단은 위로 밀려면은
이 길이만큼, 미사일의 높이만큼 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 캐릭터에 딱 붙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요만큼은 더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복사해가지고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태라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놓고 봅시다. 미사일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X좌표, Y좌표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일 겁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내야 되는 위치는 이 정도? 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화면 기준이 아니에요. 플레이어의 기준. 자, 미사일의 X, Y 좌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 이 화면에서 X좌표랑 Y좌표. Y좌표는 이 밑으로 갈수록 증가고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미사일의 Y좌표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소 미사일의 높이만큼 빼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면 캐릭터랑 딱 붙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빼야 돼요. 그러면 Y좌표는 좀 간단한데 X좌표를 구하는 건 좀 간단하지 않죠. 왜냐면 이 X좌표를 Y좌표 설정할 때처럼 미사일의 위드값 여기 이걸로 밀어버리면 한 번에 쭉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로 갔으면 조금 더 돌아와야죠. 그래야 가운데가 얼추 맞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Y좌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왔어요. Y좌표는 player.y에서 로켓에 아니다. 로켓에 페이스트. 잠깐, 이게 맞나? 이거구나. 여기서 조금 더 빼야 이 물음표는 이제 그거죠. 다시 이 물음표는 이제 이 간극이죠. 간격. 그러면 X좌표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X좌표 얘는
일단은 플레이어의 X좌표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더해야겠죠. 근데 로켓의 폭만큼,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미사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미사일의 크기가 내가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작다면,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Y좌표는 문제가 없는데 미사일의 폭만큼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식은 동일해요. 플레이어 일단 기준입니다. 일단 미사일의 위드가 아니라, 만약에 플레이어의 위드라면 이거라면 이러면 안 되죠. 얘는 반만큼 다시 반만큼 가야죠. 지금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반만큼 가면은 한 이만큼이니까, 아니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여기서 반만큼 간다면 여기 선을 일단 그어놓고요. 반만큼 간다면 한 이쯤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또 빼줘야겠죠.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미사일 폭의 반절만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얼추 중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의 X좌표에서 시작할 거고,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의 위드 반만큼 더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빼기 미사일, 여기선 로켓이죠. 로켓의 폭의 반만큼 빼면 다시 왼쪽으로 가니까 얼추 중앙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Y좌표부터 플레이어의 Y 빼기 로켓의 잠깐 두 개가 나왔네? 내가 다르게 입력했나? 저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헤이스라고 했네? 잠깐 TH HT? 왜 이렇게 했지? 잠깐. 응? 이게 맞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서 얼만큼 떨어질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딱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10 정도? 10 정도 한번 빼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X좌표. X좌표는 여기 대략 써놨네요. 플레이어의 폭 반만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로켓의 너비의 반만큼 다시 왼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얘는 지금 나눗셈이 있으니까 소수점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라운드를 써줄게요. 미사일의 속도는 지금 내 플레이어의 캐릭 속도가 10이니까 똑같이 해주면 안되고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17. 크기 너무 큰데?
이렇게 좀 크기도 수정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사일을 언제 어디에 설정할지, 생성할 건지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개 생성할 건지, 미사일을 몇 개 발사해야 될까요? 일단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거죠. 몇 개 만들어줘야 될까요?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미사일이 하나만 있는 거는 이상하죠. 그래서 몇 개인지는 몰라요.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누를지 우리가 정해놓고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되겠죠.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 개 다루는 방법. 여러 개. 힌트는 이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자, 이 여러 개 다루는 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사일이 여러 개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를 했는데 여러 개 다루는 방법. 일단은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개. 이거 했어요. 여러 개 해야 된다고. 예. 리스트 같은 객체가 있어요. 객체를 다룰 수 있어야죠. 객체 쪽이에요.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다뤄야 하는 거면 변수 하나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미사일을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어 봤자예요. 왜냐면 여러 개가 쓰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쓰려면 여러 개를 먼저 담을 수 있어야죠. 일단은 담을 건데 얘를 cat 리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일단은 보여주는 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지우고요. 일단 위치까지 잘 잡았고, 속도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켓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줄 거예요.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니까 append 쓰면 되고요. 추가할 거는 내가 만든 로켓이라는 오브젝트. 그래서 처음부터 리스트를 바로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거 인식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리스트 여러 개들을 담긴 하는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리스트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그렇죠? 인덱스라는 걸 사용하죠. 방번호라고 불렀던 거. 인덱스면 조금 더 다루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변수에 담으려면 변수를 각각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 로켓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만든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ppend 했으니까 순회해도 되는 거죠. 순회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변수는 i에다 해놓고 range 횟수는 로켓 리스트의 길이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켓 리스트에서 가져온 i번째를 아래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래 y좌표를 감소하면 되는 거죠.
디스턴스만큼. 자, 그럼 이 폼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계속 덮어쓰기 하고 있는 거죠. 스네하면서. 여기서 이 R은 로켓리스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로켓리스트에 있는 i번째 요소에 있는 걸 저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0부터 리스트 길이 직전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5번 눌러가지고 생성했다면 i는 0부터 4까지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동안에 어펜드 됐을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해서 다루기 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을 언제 없앨 건지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담는 건 했잖아요. 그리고 요소마다 접근도 가능해요. 인덱스를 통해서 요소 하나에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안 돼. 왜 실행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네? 어떤 거죠? 네. 기존의 R의 Y 좌표에서 여기 R의 디스턴스 있는 속도를 빼는 걸 다시 넣는다. 근데 R의 Y 좌표가 어디 있어요? R의 Y 좌표? 네, 그러니까 저는 코드를 그렇게 내려버렸거든요. 대충 뭔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로켓리스트에서 내가 만든 로켓 객체를 어펜드 하잖아요. 그러면 순회하면서 가져온 로켓 객체를 여기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가 변경되는 거죠. Y좌표가 계속 감소하니까 위로 가서.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스페이스바를 100번 눌렀어요. 게임을 켜서 게임 종료할 때까지. 그러면 미사일은 100개 내가 스페이스바 누른 만큼 생성됐죠. 그리고 지금은 적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사일이 생성된 그 개수 그대로 어디로 갈까요? 미사일은 내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상에 소환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게임하면 밖으로 나가죠. 무슨 말이냐면 이 100개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 게임하면 안 보이는데 이 밖에 있어요. 자, 상황은 적이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미사일을 5개를 쐈는데 이 한 명한테만 맞았어요. 그럼 남은 미사일은 4개죠. 그러면 못 맞췄으니까 이 4개는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위로 간 거는 어떻게 할 거고 얘한테 맞아서 사라진 건 어떻게 할 건지. 얘는 맞추면은 내 미사일이 얘를 통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부딪혀서 없어져야 될까요? 약간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사일 리스트에서 로켓 리스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담을 거예요. 지금은 좀 경우가 좀 많이 나오죠. 적과 충돌해서 없어지는 경우랑 적을 맞히지 못하고 게임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 적을 맞췄지만 좀 적이 안 죽거나 관통하는 경우, 이런 거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아직은 순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맞춰서 없앴으면 그 미사일, 로켓도 지워야겠죠? 화면 밖으로 나간 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 되고.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간 미사일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그 객체가 소멸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유 먼저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게임을 이렇게 실행했어요. 24시간 내내 켜놨는데 스페이스바가 그 미사일 발사하는 키니까 동전을 딱 끼워놓고 스페이스바에, 그러면 계속 미사일이 24시간 내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적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화면 밖에 미사일이 몇 개가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그래서 미사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와 변수 이런 걸 생성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메모리는 정리해야 돼요. 근데 필요 없는 게 메모리 안에 공간 차지하고 있으면 손해죠. 자, 그러면 이 미사일 언제 죽여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화면 밖을 나가거나 아니면 화면 끝에 닿았을 때. 화면 끝에 닿았다는 거는 미사일의 탄두 부분 말하는 건가요? 탄도 부분이 끝이거나 아니면 그 넘어가거나요. 아, 이렇게 완전히 넘어갔을 때? 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닿으면 조금이라도 여기 넘어가면은 사라지게 할 거나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은 미사일이 이 게임 원점을 기준으로 사이즈 1이면은 이게 900이죠? 그 사이즈 리스트에다가 400, 900 넣은 거에서 900이 사이즈 1이고, 이때 얘보다 좀 작다? 얘보다 로켓의 Y좌표가 작아진다면 일단은 아닌데? 작아지면 일단 이 상황은 여기에 있는 경우도 해당되니까 0보다 좀 작다라고 먼저 해보죠. 만약에 R.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때는 살짝 좀 넘어간 경우부터, 그러니까 로켓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해당되는 거니까 걸쳐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없애지 말고요. 우리는 여기 밖으로 바로 딱 걸쳐 나가면 그때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 계산을 좀 해보자면 여기에 딱 걸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R.점 헤이스겠네요. 그래서 여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R.점 헤이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안전하게 좀 포함 관계도 넣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뭐 여기 임의의 점을 찍고 임의의 좌표가 있고, 이게 미사일의 위치라고 할게요. 그럼 미사일의 높이와 너비를 각각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미사일이 위로 가면 Y좌표는 감소하죠. X좌표는 뭐 그대로 위로 수직 운동하는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 그러면 여기 화면에 딱 달라붙는 이 상황은 Y좌표가 0일 때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50이면 이때는 50,0이죠. 이때인데 그러면 미사일이 게임 화면 밖에 나갔는데 화면 상단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나갔을 때는 Y좌표가 50,-3이죠. 왜냐면 미사일의 높이가 3이니까 3만큼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50,-3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 게임 화면 기준으로 x, y 원점 이렇게 있고 이쪽이 증가, 그리고 여기가 감소죠. 그러면 여기서 50,50에서 출발한 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화면에 계속 쭉 붙을 거 아니에요. X좌표는 그대로고 이만큼 이렇게 붙겠죠? 이때는 화면 상단에 딱 붙은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50,0이죠. 여기다 쓰지 말고 근데 여기서 화면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려고 한다. 0에서 이 미사일의 높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3만큼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 밖으로 딱 걸쳤을 때 이때 지우면 되는데, 지우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딜리트 리스트라는 걸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할 거예요. 가져온 로켓 객체를 올리고 지울 건데 뭘 지워야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리스트가 2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는 로켓 리스트고 하나는 딜리트 리스트죠. 미사일을 3번 발사했다고 하겠습니다. 3번 발사하면은 객체가 3개 추가되니까 각각 0, 1, 2번 인덱스에 로켓 객체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빈 리스트니까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 거고, 그래서 해당 미사일이 하나씩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가 처음에 쏜 거, 두 번째 쏜 거, 얘가 마지막에 쏜 거. 그러면 이 딜리트 리스트에 어펜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기에다가 얘네를 왜 추가했을까요? 너무 멋있으니까? 자, 이거를 안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만든 경우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설명할까? 음, 이때는 일단 리스트가 하나 있으니까 빠져나가면 뭐 딜리트를 써가지고 발점 아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한다고 할게요. 지금 로켓 리스트에 1번 인덱스 삭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러면 로켓 리스트에서 없애는 거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각각 발사되는 시점이 1, 2, 3이에요. 이 순서예요. 그러면 1번, 2번 잘 발사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상 장애물이 없다 했을 때 1번이 제일 먼저 화면 밖에 나가는 거죠. 장애물이 없으면 안 부딪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적이 있으면 얘네 둘 중에 뭐가 먼저 나가는지 모르죠. 뭐 적에 충돌했을 때 마지막에 쏘는 애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를 다뤄야 되는데 아직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몰라요. 얘가 먼저 발사됐는데 적과 충돌해서 먼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 세 번째 미사일은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 순서는 존재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일단 로켓 리스트는 채워져요. 근데 계속 채워지는 순간에 여기서 그냥 중간중간에서 없어진다면 나머지 요소는 이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딜리트 리스트 같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명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거 대상 명단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딜리트 리스트에 올라온 순서대로 지우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거 하나만 있을 때처럼 중간중간에 부딪혔다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올려놓고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다가는 올려놓기만 하는 거고 실제로 지우는 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로켓 리스트에서. 그러면 딜리트 로켓 리스트 i번째를 지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여기에다가 올려놨다고 한들 여기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죽여야 되는 애들을 기록해놓는 장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로켓 리스트는 비어가지고 좀 오류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미사일 한두 개로 끝날 게 아닌데 좀 길이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로켓 리스트에 추가된 로켓이 발사된다. 그러면 발사된 미사일의 정보를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딜리트 리스트에 추가된 것만 나중에 진짜로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 메모리만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그러면 또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 폼은 얘는 순회하면서 로켓 리스트의 각 요소를 아래다가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보내고 있어요. y좌표 감소시키면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하나 생기죠. 잠깐, 포함 관계? 그냥 줘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곳은 이 로켓 리스트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경우일 때마다 바로 지우고 있죠. 올리고 지우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발사된 미사일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얘는 좀 나중으로 미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워야 하는 대상도 알겠고 올리는 걸 바로 지우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뺄 겁니다. 어떻게 뺄 거냐면 여기에다가 홈은 in delete 리스트를 이용해서 지울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잠깐. 잠깐. 이거는 여기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럼 I는 D로 바꿔서. 그쵸. D도 바꿔야 되죠. 왜냐면 이 폼은 안에는 I라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다 올려놓고서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울 때 이렇게 딜리트 리스트가 아니라 로켓 리스트에 있다면 이 순서대로 지우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지워야 됩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미사일 리스트를 도는 포문에서 0번, 1번, 2번 1번까지 할게요. 1번 인덱스까지 다 지웠다면 나중에 이 2번의 위치는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2번 인덱스 요소 지우고 1번 인덱스 안에 있는 거 지우고, 그러면 0번 인덱스의 위치는 고정이죠. 그대로 바뀔 필요가 없어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좀 많이 발사했다, 뒤쪽에서부터 지워야 돼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2개를 이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인덱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겁니다. 딜리트 리스트에 리버스라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는 요소를 거꾸로 뒤집어요. 저장된 순서의 반대로. 근데 지금 미사일을 여러 번 그려야 돼요. 여러 번. 맞죠? 그러면 여러 번 그리는 그 전사 작업하는 것도 반복문 써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전사 작업하는 곳에다가 또 R in 로켓 리스트 이렇게 해놓고 R.show, 이 show 메서드 위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실행해서 스크린에다가 딜리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미사일 리스트에 있는 미사일을 하나씩 꺼내와서 보여주는 거죠. 로켓 리스트인데 자꾸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네. 입에 붙어서 그런가? 예. 그러면 일단 한번 꺼내와서 보도록 하죠. 아직 왜? 자,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만 나오죠. 근데 미사일이 위로 이동은 안 해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가 위로 쭉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생성하는 건 일단 확인했고, 그거를 리스트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우는 것까지 미리 해봤습니다.